앞에 말씀하신 분들이랑 안 겹치는 것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사실은 국회의원분들이 말씀 주신 거 안에 이미 다 위원에 대한 논의는 다 격파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을 다 하셔서 정리를 하고 이제 조금 빠진 부분만 좀 보완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조속하게 이뤄진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미 5월부터 논의를 했었고 위헌성에 관해 가지고는 다각도로 검토를 이제 다 끝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간단한 논의라고 보고 이미 앞서 인사 말씀해 주신 것 속에 이미 반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다만 조금만 더 정교하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조금 더 단호하게 나가지 않으면은 저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국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본론을 말씀드리면은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앞선 22페이지에 있는 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반민특위법과 그 3.15법에 따른 특별재판소를 설치를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는데 지금 내란 특별재판소는 헌법 개정이 안 되면은 설치를 못 한다라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대법관 자격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2페이지는 표를 보시면은 반민특위법은 부칙에서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제 단기 4278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 수립을 한 다음에 정부 수립 이전에 있었던 행위를 범죄로 가는 것은 그 일반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급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 형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헌법에다가 근거를 둔 것이지 특별재판소 설치의 근거가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3.15 부정선거 관련자 특별재판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그 단기 빼겠습니다.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랑 관련된 부정행위를 한 자 그리고 부정행위 항의하는 국민에 대해서 사실상 기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이제 60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를 이용해서 반민주 행위를 한 사람의 공민권 제한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고 그리고 60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나 권력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한 사람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벌 불소급 그리고 이제 공민권이나 재산적인 것에 관해 가지고 소급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법을 두기 위해서 헌법에 근거가 있었던 것이지 특별재판소나 특별재판부 설치에 어떤 근거가 필요해 가지고 그 헌법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조인 분들도 그 법조문을 안 보고 그냥 논의를 하시는 그냥 그 헌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나 그 정당 활동하시는 분들도 정교하게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법관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그리고 법원 조직에 관해 가지고 또 법률로 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앞서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가 사실상 사건 배당에 관여하는 것이 되니까 삼권 분리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재판소, 재판부 설치는 이제 모두 다 입법 사항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은 특별재판부 법관에 대한 최종 임명 권한은 대법원장이 어쨌든 행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떠나서 일단 그 형식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이제 없거니와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에서 직접 특판을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삼권분리 침해가 아닌 것이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제 입법 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반민특위 재판부와 이제 그 3.15 4.19 재판소의 사례가 있고 미국 연방 판사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미국 주판사는 주별로 다르지만 선거하거나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주의회가 선출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삼권 분립 원칙을 몰라서 임명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재판을 누가 담당하게 하는 것인가와 삼권 분립은 그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나라의
통시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나라 사례를 봐서도 전혀 위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특별 검사의 경우에도 그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받았습니다.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사건 특수성, 특검 도입 배경, 수사 대상, 임명 관여 주체와의 관련성, 특별 검사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확보 방안을 고려해서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이상 입법 재량은 존중돼야 된다라고 헌재에서 이미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의 본질, 즉 특정 사안에 관해서 사실 인정을 하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과정에 관해 가지고 입법부나 행정부가 개입을 하면은 그것은 상권 분립 침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원에 의해서 어떤 법관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것은 제도 설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짠 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위헌 시비를 줄이려면은 윤석열 1심 판결이 선고가 되기 전에 빨리 특판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늦어지면은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취지로 특판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는 시비거리가 그러면은 이제 또 결국은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시비거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특판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마지막으로 여기 이 토론문에는 없습니다. 시기와 구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빨리 안 하면은 정말 저는 큰일 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봐야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제도적인 권력을 잡은 것이지 이 사회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본 전범재판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 2차 대전 끝나고 전범재판이 발생됐을 때도 계속 이 사람들이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나면서 정세가 바뀌니까 결국에는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끌면 끌수록 지금 이 촛불 그리고 권력을 우리가 만들어낸 이 빛의 혁명의 세력들의 힘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서는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김용현 국방장관 재판에서도 언론에 많이 나오는 대로 그 사람들이 계속 재판 지연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시간을 끌면은 자기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